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방송에 나와서 KBS 방송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경로한 게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에 대해 왜 과실치사냐, 작전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이 부분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확히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뉘앙스 나오는 걸 보면은 경로했다, 뭐 화냈다, 뭐라고 했다, 이거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화낼 수도 있지 무슨 문제야라는 논리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논리가 아니라 네. 개똥 철학이라고 보는 개똥 것이 철학.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입을 안 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과거의 발언을 보면은 이토 히로부미 관련된 망언을 하신 게 있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무슨 가세로 군수라는 분을 욕하는 걸 기자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하신 게 예, 국민의힘의 이 지금 방어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럼 그거는 이제 그냥 형식적이고 뻔한 얘기지만은 네. 뭐 그들의 이제 그 하는 논리 있잖아요. 공수처 결과를 지켜보자, 경찰 결과를 지켜보자, 그런 소리나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경로하는 게 뭐가 문제냐?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태도며 이런 게 진짜 정치인으로서 부적격하신 분인데 국민 무서운 줄을 몰라요. 대통령은 3년이면 갑니다. 네. 국민은 영원해요. 모셔야 될 사람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5년짜리예요. 결국 성일종 사무총장이 예. 이 심기경호를 계속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윤 대통령 그러니까요. 심기경호. 그러니까 그 심기경호가 네. 윤 대통령을 굉장히 병들게 만들었어요. 심기경호가 실제로 과거 강성희 의원께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했다가 입틀막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심기경호잖아요. 있는 그대로 입을 틀어막고선 끄집어내잖아요. 그거 조금 몇 마디 더 하게끔 해주고, 만약에 강성희 의원이 거기서 과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강성희 의원이 지탄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마추어스러운 사람들 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도대체 집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나? 그저 문재인 욕하는 데만 바쁘지 않았는가? 집권 준비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윤석열, 네. 사실 뭐 이제 메시아를 모셔온 그런 느낌으로 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네. 집권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고 네. 윤 대통령도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은 결국에는 편가르기 또 뭐 어떻게 보면 극우에 좀 예. 편중돼 있는 그런 예. 모습 보이는 게 아니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과거 조선 시대에 강화도령을 이렇게 모셔왔듯이 검찰도령을 모셔왔는데 이 데려온 그 권문 세도가들이 철종은 계속해서 소나기에 쥐고 살았거든요. 철종은 커수아비 이제 왕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 되치기 당했어요. 이 검찰도령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고 권문 세도가들이 벌벌 떨고 있다. 벌벌 떨고 거기에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제가 인식한 상황은.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들 권문세도가라고 비유를 했는데 뭐 권문세도가는 아니죠. 그냥 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찌 되었거나 대한민국의 집권을 가장 오래 한 정당입니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뭐 향후에 집권을 해보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정치 명맥을 이어나가고 싶은 정당인데 네. 윤 대통령 임기까지만 하고 정치를 접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일회적인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네. 나중에 아주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놓고 네. 보면 국민의힘 당원이시잖아요. 예, 당원입니다. 정말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신데 예. 이러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해주고 계신 거고. 자, 잠깐 속보가 나왔는데 이게 좀 전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오늘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30.3%로
보도가 좀 되고 있네요. 결과가 나왔네요. 네. 니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에 대해 이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0.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조사보다 1.1% 포인트 떨어졌어요. 20%대가 코앞이다, 네. 눈앞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난주엔 31.4였는데 이번엔 30.3, 부정은 66.1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총선 이후에 뭐 기자들을 만나서 뭘 하든 뭐 김건희 여사까지 지금 등장을 했던데 네.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좀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게 시사한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의 뜻이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원웨이 정치, 네, 일방적인 방향으로 그냥 쫙 끌고 나가는 정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는 거는 이제 극우, 네. 일정 부분의 보수, 딱 여기만 동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30.3%. 아마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한 35%쯤 나왔을 걸로 예, 아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한 30% 초반대에 나오고 네, 조국신당은 한 10% 넘게 이렇게 나왔을 것인데 네, 말씀을 드려보면은 국민의힘은 35.2%, 네. 민주당은 33.9%, 네. 조국혁신당이 13.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4.8%. 지금 이 당의 지지도도 수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5% 이탈했잖아요. 그렇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당원이긴 하지만 지지를 할 수는 없어요. 이 당을 현재로서는 이 방향에 대해서 동의 못 하거든요. 동의 못 한다. 지지하지 않죠. 저는 여기에서 딱 이렇게 나누라고 하면은 네. 무당층에 지금 속해 있을 거예요. 당원이지만서도. 근데 지금 3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계신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30.3%예요. 네. 근데 이제 재의결이 만약에 부결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도 20%로 이제 급락할 것이며 대통령은 20% 제가 봤을 때 한 초반대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이 당의 앞으로 위기다. 지금 당장에 요거를 모면하려고 이상한 수를 쓰면은 네. 향후에는 보수 뭐 이제 안보라고 이 전유물로 쓰고 있었던 이 키워드를 뺏깁니다. 어디에 뺏기느냐? 네. 개혁신당하고 이제 종갓집 논쟁을 해야 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한테도 이제 뺏기기 시작할 거예요.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땐 중도 정당이거든요. 중도에서 진보까지 아우르는 정당인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도 보수의 영역을 빼앗기고 개혁신당하고 종갓집 논쟁을 벌이면서 아하. 몰락하지 않을까.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네,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네, 내일 표결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행보 뭐 여러 가지 미래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7명, 네, 17명이 내일 표결에서 막 다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여기에 찬성하게 되면 이건 통과가 됩니다. 네, 17명 네.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될 걸로 기대하고 지금 있고. 보면은 4명의 의원이 공개적인 찬성은 얘기하고 네, 있어요. 예.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예. 제가 이 거부권을 행사한 날에 우리가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네. 얘기를 했거든요. 전북의 여당 정치인 네. 정운천 네, 의원님과 정운천 의원 있죠. 이용호 의원님, 아. 심지어 이용호 의원님은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 우리 최혜병의 고향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분이시죠. 아. 그래서 향후에 전북에서 정치를 계속 하시려면은 네. 동참해 주셔야지 맞다. 음. 이거는 전북 도민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당 정치인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최재형 의원님과 네. 하태경 의원님 같은
의식 있는 보수 정치인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최재형 의원님께서 어젠가요? 그제죠. 그제 예. 이제 찬성 의사를 페이스북에 이제 게시하셨어요. 저는 최재형 의원님 같은 분은 하실 걸로 생각했고 지금도 저는 동참하실 것으로 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했어요. 동참해 주시라. 예. 보시면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달라. 네.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지켜달라. 양심껏 표결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 일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봐야 돼요. 진영 논리만 떠나서 보면은 답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이 우리 시민 그리고 해병대원 최해병이 순직한 지 10달이 지나도록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요. 항명 재판만 지금 4차 공판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거기에 부수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굳이 따지면 항명 사건은. 근데 본 사건은요. 임성근 사단장을 이제서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북청에서 예. 이제서야 조사를 했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아까 이 진영 논리라 말씀하셨지만 네. 그 진영 논리도 아니고요. 윤 대통령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예. 이 차이인 것 엄밀히 같아요. 보면 그게 엄밀히 보면 진짜. 맞죠. 윤석열 호위무사 역할을 할 거냐 말 거냐. 네. 저는 진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윤 대통령은 3년 하면 집에 가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정치하셔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분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 표결 결과 예. 자체가 만약에 아하. 이 부결이 되는 네. 방향으로 된다? 그럼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못 살게 굴고 발목 잡기가 뭔지를 보여주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17명이 과연 될까라는 네. 부분 또 뭐 일각에서는 이게 58명의 네. 낙선 불출마 의원들 중에 본회의에 아예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다. 저는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죠. 계실 것으로 보고 네. 저희가 그 국회에 가서 의원회관을 돌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께 네. 요 편지 내용을 전달을 드렸어요. 이제 비서관분들을 통해서 드렸죠.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은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비서관분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실에는 예, 직접 가서 올라와서 전달했군요. 그리고 뭐 몇몇 의원실이 있어요. 근데 네. 괜히 말씀드리면은 곤혹스러워하실까봐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그 숫자만 해도 이미 한 7, 8분 계세요. 그렇게 직접 받으신 분들. 근데 국민의힘 의원의 약 절반가량 되시는 분께서는 우편함에 넣고 가라. 네, 우편함에 넣고 가라. 아니 의원실 입장에서도 그냥 예.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관심 사안이고 네. 중요한 일인데 네. 편지 전달 그냥 의원실에서 받아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보좌진이. 맞습니다. 근데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우편에 넣고 가라. 그런 분이 절반. 그 당의 절반이 계시고 제가 그 한 7, 8분 한 거 외에 또 네. 약 절반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비서관분들을 직접 내려 보내셔 갖고 받아가셨어요. 제가 비서관분하고 국회의원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서관분들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네. 호의적으로 받아주시고 예. 경청해주시고 저희가 그냥 요것만 딱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고 이 일이 다른 우리가 뭐 진영 논리로서 이렇게 네. 접근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안타까운 후배의 일을 위해서 꼭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께 꼭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우리 월남전 참전하신 선배님과 함께 그리고 그거를요 네. 의원실에다가 일일이 전화를 다 했습니다. 일일이 전화해서 우린 해병대 예비역 연대입니다. 우리가 요런 걸 갖고 지금 국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의원회관 와 있습니다. 그럼 내려오시겠다. 이렇게 해갖고 다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여든의 나이에 노 해병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우리 젊은 해병까지. 예. 그렇게 진행한 일입니다. 네.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내일
재표결 결과 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니까 네.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느끼시는 거군요. 그리고 저희가 요 작업을 하기 전에 네.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우리 회원들 중에 보수가 상당수가 계시거든요. 그분들께서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표시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이미. 그분은 언론에 의사 얘기를 안 표시가 한 아예 안 된 분이군요. 분이 두 분이 또 계세요. 그래요? 네,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TK, 한 분은 PK 이미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그 두 분 네. 합치면은 4명 플러스 2, 6명. 그리고 저는 이제 이상민 의원님이라든지 네. 김영주 의원님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상민 의원님도 과거에 이제 근래에 발언하신 것 중에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님이라든지 김영주 의원님 네. 찬성에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8명. 그리고 예. 또 지금 말씀 못 하시는 또 네. 의원들도 있을 네,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하면 예. 그리고 또 이제 낙선, 낙천 또 뭐 네. 불출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지역구가 조정되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 선거를 왜 졌느냐? 국민의힘 의원 개인기로 졌는가? 그게 아니라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에 맞은 거예요. 책임을 이제 두들겨 맞으신 네. 거예요. 그분들 정권 입장에서 심판.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개인기로 이번에 낙천 하신 분들 그리고 네. 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배제되어 버리고 컷오프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용산에서 내리 꽂아 버리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갑자기 지역구 잘 관리했는데 딴 데로 가라 그러고. 저리로 가. 음. 거기다 용산 내리 꽂고 하태경 의원님 그렇게 되셨죠? 하태경. 아예 처음부터 해운대 출마를 생각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서울로 올라왔죠. 그분 부산 정치인이신데 왜 그분을 그렇게 하나요? 그 부산도 그 야당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않은 것이죠. 끝까지 네. 마지막에 뭐 민주당이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정권 심판에 문매를 맞아가면서 네. 떨어지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58명 중에 네, 17명. 네, 근데 뭐 미리 찬성을 밝힌 사람도 있으니까 네, 예, 예. 58명 중에 몇 명이나 불참을 할 거냐 본회의에. 네, 그리고 찬성할 거냐 네.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 회장님 생각에는 네.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네. 있다. 국민의힘의 의식 있는 네. 양심에 따라 선택을 하실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실 분들이 그래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다만 그걸 공개적으로 표명을 못하고 있을 못하는 뿐이다.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검찰 권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군부 독재 권위주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네. 그때는 뭐 대통령 욕을 하면은 잡혀가고 뭐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의원들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질 못하죠. 그런 권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하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네 분이나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셨다는 것이 저는 대단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개적으로 표명 안 하셔도 좋습니다. 투표소 들어가서 무기명 투표니까. 표만 네. 찬성 나는 찬성한다 찍고 나오시면 돼요. 무기명 투표입니다. 양심에 따라 네. 보수의 가치에 따라 국민의힘이 보수의 종갓집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이거를 이제 더 이상 개혁신당과 경쟁하지 않고 민주당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네. 처신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